이봐 잘 지내 이건. 이건 죽음의 섬이야. 모드를 많이 추가했어. 이 늪지대는 사나운 피라냐들로 가득 차 있어. 피라냐들. 이것 봐 저기 악어 같은 게 있어. 이 녀석. 피에 굶주렸어. 해안가를 돌아다니는 백상아리들. 방울뱀이란 녀석을 밟고 싶지 않을 거야. 폭풍은 말할 것도 없고 마이, 갓 토네이도 이것들이 내려와서 섬을 찢어놓는다. 그리고 거대한 언제든 폭발할 준비가 된 화산이 있다. 현지인들은 이 섬을 이슬라 운가분가라고 부른다. 그리고 나는 이슬라 운가분가로 간다. 거기서 100일 동안 머물며 생존할 것이다. 방금 생각해낸 거다. 아름다운 곳을 방문하고 싶다면 이슬라 운가분가 아니면 내가 뭐라고 부르든지 너도 올 수 있어. 이거 전부 월드페인터로 만들었어. 아름다운, 정말 아름다운 열대섬이야. 큰 화산과 많은 동굴이 있고 미스터리 비밀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 좋아. 네가 무슨 생각하는지 알아. 근데 나도 그 물건들이 어디 있는지 몰라. 자동으로 모든 자원과 동굴 같은 것들을 생성했어. 그래서 다이아몬드가 어디 있는지 몰라. 석탄이 어디 있는지 그런 것들이 어디 있는지 몰라. 이 세계는 다운로드 가능해. 내 페이트리온에서 받을 수 있어. 내가 널 지원해줘서 뭔가를 줄 수 있는 방법이야. 정말 고마워. 너희들 정말 대단해 모든 모드를 목록으로 정리했어. 그리고 비디오 설명에 링크를 넣었어. 그래서 직접 다운로드하고 싶으면 그렇게 해. 그리고 이 맵에서 플레이할 수 있어. 문제없어. 다시 한번 루크 더 노터블에게 큰 감사를, 그의 원래 아이디어에 변화를 줄 수 있게 허락해준 나 같은 사람에게.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 채널 구독하고 싶다면 그럼 나 같은 사람 정말 행복할 거야. 100만 구독자에 거의 다 왔어. 그건 정말 미친 일이야 알지. 그리고 뭔가 말하고 싶다면 댓글 남겨줘. 와 정말 완전히 8일차에서 네 결정을 완전히 지지해. 그리고 62일차에서는 네 잘못이 아니었어. 그거 정말 웃긴 댓글일 거야. 그거 꼭 남겨. 그게 좋아. 알겠어. 이제 미지의 세계로 들어갈 시간이야. 그리고 이슬라 운가 분가의 비밀을 밝혀낼 거야. 좋아가자 첫날은 별로였어. 정말 별로였어. 완전 엉망이었어. 이미 문제에 부딪히고 있었어. 이 사람들 대체 누구야? 이게 뭐라는 거야? 이 사람들 나한테 총 쏘고 있어. 와, 정말 대단해 알지. 난 그저 조용한 무인도가 필요했을 뿐이야. 다른 사람 없는 곳에서 즐기고 싶었어. 처음 본 게 남자물이라니. 그것도 여러 명이. 이 사람들 나 거의 죽일 뻔했어. 첫 15분에. 게임 시작 몇 초 만에 거의 죽을 뻔했어. 이 사람들이 사냥꾼인 것 같아. 아름다운 야생동물을 사냥하러 온 것 같아. 바바 독수리를 바로 찾았어. 이거 봐. 하피 독수리야. 날아가는 거 봐. 세상에 안녕 친구. 그래서 바로 덤불 속으로 뛰어들었어. 섬의 화산이라고 생각했던 곳을 향해서. 생존 상황에서는 물쉼터 음식이라고 하잖아. 하지만 거대한 화산을 마주했을 때는 화산으로 가는 거야. 그래서 내가 한 일은 바로 정상으로 가는 거였어. 세상에 저기 코뿔소가 있어. 경치는 좋았어. 이거 봐. 이때까지는 기분이 좋았는데 첫 번째로 이게 화산이 아니란 걸 깨달았어. 저게 화산이었어. 저게 화산이고 2개 물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더라. 내가 엄청 목마른 사람이었으니까. 바로 아래로 내려갔어. 오늘게 친구 잘 지내. 안녕 얘들아 안녕. 너무 가까이 가면 집게로 찝더라. 바다로 뛰어가서 짠물 한 모금 마셨지. 물. 알다시피 좋은 짠물이라고 하더라. 그것은 남자의 갈증을 바로 해결해. 어쨌든 낭비할 시간이 없었어. 이미 첫날의 절반을 아무것도 안 하면서
문제는 곡괭이가 필요했어. 모두 중 하나가 나무를 부수지 못하게 막아서 먼저 부싯돌을 모아야 했어. 그걸 얻었고 이제 막대기랑 돌 붙였어. 그 둘을 합쳐서 부싯돌 칼을 만들었어. 그걸로 식물 섬유를 얻었어. 그걸로 실을 만들었어. 그리고 나무 조각 하나 더. 그래서 결국 얻은 건 손도끼야. 시간이 좀 걸렸지만 손도끼를 얻었어. 이제는 맨손으로 나무를 부술 수 없어. 진짜 열심히 해야 돼. 그래서 다 하고 나무를 조금 얻었어. 하지만 큰 문제가 생겼어. 폭풍이 몰아쳤고 너도 알잖아. 나는 폭풍에 대비하지 못한 사람이었어. 첫날부터는 아니었어. 젠장. 폭풍이 나를 이리저리 날려버렸어. 비닐봉지처럼 그냥 이리저리 휘둘렸어. 정말 열심히 밀어야 했어. 집 안으로 들어가려고 했어. 그리고 그 다음에 해변에 토네이도가 나타났어. 알겠어. 이게 말이야. 이게 소용돌이 치고 있어. 주변을 돌아다니며 이것을 봐. 개가 잡혔거나 상어 같은 것이 잡혔어. 공중에서 소용돌이 치고 있어. 나는 작은 흙 구멍에 앉아 있었어. 그리고 모든 일이 일어나는 것을 지켜봤어. 와, 침대가 없어서 그냥 앉아 있었어. 밤새도록. 그리고 아침이 왔을 때 나는 매우 배고픈 사람이었어. 그래서 내가 처음 한 일은 그 보호소에서 나와서 해변으로 걸어가서 피해를 살펴봤어. 토네이도가 입힌 피해를 죽은 물고기들이 여기저기 널려 있었어. 나한테는 딱 좋았지. 그래서 그걸 다 주었어. 그리고 개를 몇 마리 죽이고 다리를 얻었어. 이 녀석들이 여기저기 있었어. 작은 개들이 뛰어다니고 있었어. 거의 하루 종일 음식을 구하고 나무를 모았어. 왜냐면 내가 가장 필요로 하는 두 가지였거든. 또 필요한 게 침대였어서 식물 섬유를 더 모았어. 그 녀석들을 끈으로 변환했어. 그 끈으로부터 양털이 되었고 그 양털로 침대가 되었어. 그래서 밤에 잘 수 있었어. 알지? 3일째에 배를 만들어서 항해를 시작했어. 살 곳을 찾을 수 있을지 보려고. 처음에는 아무것도 찾지 못했어. 상어들 빼고는 말이야. 그런 걸 보면 사람이 좀 긴장하게 되지. 계속 항해하다가 결국 괜찮아 보이는 장소를 찾았어. 좋은 장소일 수도 있었던 곳. 더 나아가기 전에 철로 된 검이랑 방패를 만들었어. 왜냐하면 여기가 어떤 곳인지 모르잖아. 개를 몇 마리 죽이고 즉흥적으로 모래 밑에 구멍을 파서 대충 만든 임시 쉼터. 나무 아래에서 뿌리를 파내고 그런 식으로 거기 기어 들어갔는데 좋은 쉼터는 아니었어. 지금은 이게 될 거야. 괜찮아. 다음날 나무가 더 필요해서 찾으러 나갔어. 찾다가 그래서 봤어. 다른 밀렵꾼을 봤어. 또 다른 사람이야. 이런 사람들 좋지 않아. 총 들고 돌아다니는 사람들 보는 거 좋지 않아. 그냥 거기서 죽이는 것 같아. 많은 걸 죽이는 것 같아. 아름다운 걸 다 죽이는 야생동물이 작은 새들 좀 봐. 여기서 저 사람 피했어. 이 사람들 중 하나한테 당하고 싶지 않았어. 그리고 나머지 하루는 나무를 모았어. 많이 모아서 내가 살던 곳으로 돌아갔어. 그 나무 밑으로. 그리고 많은 횃불을 세웠어. 밤에 나쁜 놈들이 이 나무 주변을 돌아다니지 않게 나를 안전하게 지켜줘. 뿌리 밑에서. 그래도 또 다른 폭풍이 몰려왔어. 또 하나 알겠어. 그래서 생각했어. 자러 가면 폭풍이 지나가고 괜찮을 거라고, 일어나면 맑은 날일 거라고. 아니, 전혀 그렇지 않았어. 아니 토네이도 소리에 깼어. 밖을 보니 피난처 밖을 보니 토네이도가 나를 향해 오고 있었어. 토네이도야, 오마이 갓 아니야. 내 집으로 오고 있어. 봐봐. 이 남자가 빨려 들어왔어. 그래서 그냥 뛰었어. 해변을 가로질러 뛰었어. 내 피난처에서 벗어나서 그냥 기다렸어. 토네이도가 지나가기를. 그리고 마침내 지나가고 나서 돌아왔는데, 와, 모든 것이 사라졌어. 내 피난처가 빨려갔어. 내 물건들이 빨려갔어. 파리도 사라졌어. 모든 것이 사라졌어. 안 돼. 어디로 갔는지 전혀 모르겠어. 그냥 빨려갔어. 하늘로 발을 차올리고 발사. 그래서 내가 말했지. 난 여기 안 있을 거야. 지옥에 있을 가능성은 없어. 그래서 난 내가 가진 작은 것들을 가지고 걸어갔어. 해변을 건너서 그냥 다른 곳을 찾기 위해 이 지역을 떠났어. 결국 이 산에 정착했어. 왜냐하면
생각했거든. 여기라면 토네이도가 산을 빨아들일 가능성은 없을 거야. 그래서 땅을 파고 난로를 설치했어. 그리고 개 다리를 요리하기 시작했어. 이게 내가 건설하려던 곳이야. 다음날 아침에 나가서 화살을 만들기 위해 부싯돌을 모았어. 나를 보호할 방법이 필요했어. 철 곡괭이를 만들어서 잠깐 산을 파기 시작했어. 7일째야. 많이 하진 않았어. 조금 탐험하고 나무를 좀 모았어. 그리고 광질을 조금 더 했어. 봐봐, 이거 봐. 동굴에서 이 사람을 찾았어. 그게 뭐야? 늑대인간. 그래, 내가 늑대인간 모드를 추가한 기억이 없는데, 근데 이제 섬에 늑대인간이 있는 것 같아. 그래, 좋아. 그래서 밤새 광질했어. 철을 엄청 많이 캤어. 기분이 정말 좋았어. 완전 필요했던 만큼 철을 많이 캤어. 진짜 많았어. 그래서 기분이 좋았고 모든 게 드디어 잘 풀리는 것 같았어. 나는 피난처 밖으로 걸어 나갔어.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아. 세상에 드디어 밀렵꾼들이 뭔지 이해했어. 그들은 동물을 사냥하러 온 게 아니었어. 그들은 궁극의 사냥감을 찾고 있었어. 바로 나. 이 사람들은 나를 사냥하고 있었고 이 남자는 내 집 위에 앉아 있었어. 그는 나를 바로 쓰러뜨렸어. 게임이 하드코어 모드였다는 걸 눈치챘는지도 몰라. 알겠어. 나는 이 도전을 할 의도가 있었어. 하드코어에서 했는데 있잖아. 다시 시작하기 싫었고 솔직히 말해서 신경 안 써. 이 녀석들은 원래 이 섬에 있을 애들이 아니었는데 어떻게 된 건지 수백 명이 있었어. 내가 보는 곳마다 이 녀석들이 돌아다니고 있었어. 그래서 내가 어떻게 했는지 말해줄게. 백업 복구하고 게임 모드 바꿨어. 생존 모드로 바꾸고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걸 파괴했어. 그리고 내 캐릭터를 여기 가둬뒀어. 바우리 안에 넣어놨어. 밀렵꾼이 나를 쏘았다고 하자. 마치 총 같은 걸로 말이야. 알겠지? 댓글에 단 한 명도 이게 맞지 않다고 말하지 마. 알겠지? 단 한 명도. 사실 말이야. 댓글에 이렇게 써줘. 다행히도 밀렵꾼이 너를 죽이지 않았네. 간신히 빠져나왔구나. 알겠지? 대신 그런 식으로 써줘. 알겠지? 나는 2번 죽지 않을 거야. 약속할게. 2번 죽지 않을 거야. 불가능해. 그래서 이 우리 안에서 깨어났어. 맞아. 그게 일어난 일이야. 그리고 장사를 통해서 밖에 동물들이 있는 걸 봤어. 우리 밖에 동물들이 있었고 경비원이 돌아다니고 있었어. 침대가 있었고 거기서 잠을 잤어. 왜냐하면 어둠 속에서 이 집을 뛰쳐나가다가 해골한테 당하거나 그런 건 아니야. 다음 날이 됐어. 그리고 이 우리를 만든 바보가 누구든 간에 멍청해. 봐봐, 바닥이 모래로 만들어졌어. 그래서 그냥 거기서 파내고 나왔어. 걸어갔어. 현관문으로 가서 창문 밖을 봤는데 밀렵꾼이 사라졌어. 일부러 그런 건 아니야. 저 남자는 여전히 거기 있어야 했어. 이 부분에서 그와 싸울 예정이었어. 근데 그가 사라진 것 같아. 고치고 싶지 않았어. 그냥 그런 거야. 그래서 집을 나왔어. 그리고 메인, 우리로 갔어. 그리고 주변을 둘러봤어. 와, 이 동물들 좀 봐. 우리 안에 갇혀 있어. 좋지 않아. 이 애들을 이렇게 둘 수 없었어. 그래서 내가 뭘 했는지 알아. 돌아다니면서 다 풀어줬어. 상어까지 포함해서. 그게 뭔지 알아. 돌이켜보면 아마도 좋은 생각은 아니었어. 아마도 그 상어를 죽였을 거야. 어쨌든 밀렵꾼들이 마을 사람들도 잡아갔어. 그리고 그들을 지하 감옥 같은 곳에 가두었어. 그들에게는 안 됐지만 나중에 구해줄게. 그래서 그 후에 나는 캠프에서 빠져나와서 그냥 달렸어. 거기서 벗어나기 위해 정글로 최대한 빨리 달렸어. 피라냐가 가득한 늪으로 바로 뛰어들었어. 오나한테 온다오. 마이 갓.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게 있어. 피라냐를 알지. 이것들은 사람을 공격하지 않아. 대부분의 피라냐는 실제로 육식성이 아니야. 몇몇만 작은 몇만 고기에 관심 있어. 그리고 그 중에서도 사람을 공격하는 건 없어. 리버몬스터가 증명했어. 그래서 왜 이 녀석들이 나를 공격하려고 했는지 모르겠어.
하루 종일 걸렸지만 결국 집을 찾았고 그 밀렵꾼이 집에 들어와서 상자를 털어갔어. 내 물건은 다 사라졌지만 가져가지 않은 게 있었어. 내가 찾은 철로 가득 찬 화로는 그대로였어. 그건 정말 다행이었어. 그걸로 갑옷을 만들고 잠자리에 들었어. 다음 날 다시 물자를 보충하러 밖으로 나갔어. 꽤 달이 나무 다른 물건들을 챙겼어. 이날은 아무 흥미로운 일이 없었어. 11일째. 이번엔 비슷했어. 근데 이번엔 지하에서 햇서광질해서 철을 더 얻었어. 다음 날에는 엄청난 시간을 써서 부싯돌을 모았어. 다시 화살을 위해서 그리고 철로 된 민을창을 만들었어. 그리고 이거 진짜 치명적이야. 물이 문제가 되기 시작했어. 멀리 못 나가. 집에서 멀리 가면 금방 돌아와야 했어. 물 마시러. 소금물만 계속 마시면 이런 일이 생기는 것 같아. 네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알아. 그냥 양동이 가져와서 물을 정화하면 된다고 나도 그렇게 했어. 전혀 노력할 가치가 없어. 너무 오래 걸리고 얻는 물의 양도 아주 조금밖에 안 돼 가치가 없어. 그리고 무한물 공급원을 만들려고 했어. 정화된 물로 한 되작동하지 않아. 그거에 대한 댓글도 달지 마. 대신에 할 수 있는 건물을 얻는 거야. 필터를 만들고 식수를 준비하려고 했어. 그건 해야 할 일 목록에 넣어뒀던 건데 더 중요한 건 쉼터를 위해 돌이 필요했어. 그래서 다시 채굴하러 갔어. 다음날 철곡갱이를 더 만들어서 더 오래 채굴할 수 있게 했어. 그리고 하루 종일 채굴했어. 근데 봐봐, 다이아몬드 3개를 찾았어. 드디어 찾았어. 이걸로 뭘 할지 전혀 몰랐지만 다시 위로 올라갔는데 밤이었어. 그리고 돌이 엄청 많았어. 15일째에 엄청 배고팠어. 세상에서 가장 배고픈 사람으로 깨어났어. 몇 가지 이유로 문제가 됐어. 이 섬이 너무 아름다웠으니까 여기서 동물들을 많이 죽이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았어. 알지. 그냥 놔두고 싶었어. 죽이는 건 괜찮았는데 걔는 괜찮았어. 걔는 상관없잖아. 작은 알을 껍질 안에 들고 다니는 건 중요하지 않으니까. 어느 순간 알게 돼. 이제 됐어. 이렇게 해야겠어. 동물 한 마리를 더 잡아야겠어. 게살로는 더 이상 만족이 안 됐거든. 그래서 나가서 피그미 하마를 찾았어. 다른 이름으로는 헥사포드라고 불려. 왜 내가 이걸 대본에 썼는지 모르겠어. 여기 몇 가지 사실이 있어. 멸종 위기. 종이고 서식지는 서아프리카의 숲과 늪지야. 이들의 식단 대부분은 양치식물로 구성됨. 뭐야 이거 못 읽겠어. 왜 그런 건데. 어쨌든 하마를 죽였음. 쓰러뜨렸어. 제대로 쓰러뜨렸고 고기를 얻었음. 좋은 고기야. 이거 진짜 좋음. 그리고 바로 그 다음에 봐봐. 나무늘보를 발견했음. 이 친구를 사랑했음. 잘 지내냐? 친구 넌 안 먹을 거야. 절대 널 먹진 않을 거야. 그냥 같이 있는 거야. 잘 지내냐? 그래, 이 남자를 원했어. 정말 간절히 원했어. 그래서 집에 가서 리드를 만드는 법을 알아냈어. 리드를 만들고 돌아와서 그에게 붙였어. 그리고 그를 집으로 데려왔어. 이 남자는 정말 빨리 움직였어. 봐봐. 저 나무늘보 팔 좀 봐봐. 어서 들어와. 대박. 그래서 그를 집에 데려왔고 이름을 지을 시간이었어. 내가 그들에게 무슨 이름을 지었는지 잊어버렸어. 보자. 이름을 지어줄게. 라보. 나보. 라보, 나보. 그래, 닌텐도 카드보드에서 이름을 따왔어. 여기 있어. 그래서 다음날 아침에 나는 원했어. 더 많은 동물들을. 그래서 내 앵무새 알을 꺼냈어. 기억도 못했어. 이걸 언제 얻었는지 어디서 얻었는지. 상관없어. 이제 앵무새 알이 있으니까 사용하려고 했어. 알을 놓고 몇 초 후에 앵무새가 부화했어. 와봐봐. 그때 깨달았어. 동굴에 앵무새를 가둘 수 없어. 아니, 진정해야 해. 먼저 집을 지어야 해. 이러면 안 돼. 이 많은 생물들을 작은 동굴에 살게 할 수 없어. 나는 확장해야 해. 17일째만이 하지 않았어. 그냥 돌아다녔어. 집 근처에서 뭔가를 봤어. 해적선이야? 이 섬에 사람이 얼마나 있는 거야? 왜 해적선이 저기 있지? 해적 모드를 추가한 적이 없는데. 근데 뭔가 이유로 저기 있어. 내가 만든 것도 아니야. 탐험해보고 싶었지만 알고 있었어. 분명 나쁜 녀석들이 있을 거라고.
나중에 해결하기로 했어. 식수를 만들려면 설탕줄기가 필요했어. 필터를 만들 종이가 필요했으니까 소금물이 더 필요해서 찾으러 나갔어. 섬을 봤어. 내 앞에 있는 섬이 멋져 보여서 그쪽으로 가기로 했어. 그 섬에 사탕수수가 있는지 보려고 섬에 도착했는데 동물이 엄청 많았어. 동물들이 여기저기 걸어다니고 있었고 나는 생각했어. 배가 좀 고프니까 한두 마리 정도 더 잡아볼까? 그런 생각을 했어. 나쁘지 않고 어차피 가죽이 필요해서 괜찮았어. 그래서 말을 죽이고 가죽을 얻었어. 말고기를 먹었는데 엄청 아팠어. 말고기는 먹는 게 아니야. 세상에 말고기를 먹지 말았어야 했어. 세상에 말을 먹지 말았어야 했어. 사탕수수를 찾았고 배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는데 돌아가는 길에 배가 피라냐한테 공격당했어. 신경 안 쓰더니 잠깐 나한테 오고 있어. 그래 그들이 내 배를 노리고 있어. 그래 나는 네가 아는 작은 것을 좋아해. 이 작은 녀석들이 내 배를 물어뜯고 있어. 너를 끌어내리려고 해. 어쨌든 집에 도착했을 때 나는 내 물통을 가져와서 사탕수수를 심었어. 여기저기 심었어. 왜냐하면 나는 여전히 토네이도가 올 것을 생각하고 있었거든. 이 사탕수수를 빨아들일 것을 섬 어딘가로 날려버릴 것을 그래서 패치로 나눠서 넣었어. 토네이도가 와도 전부 날아가지 않게. 19일째. 동굴에 질려가고 있었어. 그리고 플라이neb인가 뭐라고 이름 붙였던 녀석도 그런 것 같아. 밖으로 나가려고 했어. 봐봐. 오. 좋은 시도였어. 친구. 밖으로 날아가려고 하네. 밖에 나갈 날이 올 거야. 지금은 아니 알겠지. 그래서 내가 필요한 건 거의 20일이 다 되어가는데 아직도 동굴에 있었어. 하지만 그건 더 많은 나무를 얻어야 한다는 뜻이었어. 그래서 하루 종일 나무를 엄청 많이 얻었어. 다음날 아침 바람이 부는 소리에 잠에서 깼어. 그 소리 듣는 거 좋아해. 토네이도가 곧 내려올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밖으로 나갔어. 밖에 나가니 나뭇잎들이 흩날리고 있어서 엄청 긴장했어. 내 사탕수수가 다 날아갈 준비를 했는데 다행히도 폭풍 게임이 없어서 집을 나섰다. 산으로 올라가서 찾기 시작했다. 새로운 쉼터를 지을 수 있는 장소를 찾아봤다. 그리고 와mon가를 보고 완전히 정신이 팔렸다. 정말 놀라운 것을 봤다. 배에 있는 개를 봐라. 이 남자는 그냥 배에 바로 올라탔다. 그래서 너무 신나서 섬을 바로 뛰쳐나갔다. 배로 바로 달려갔다. 그를 보면서 이 작은 남자를 봐. 작은 녀석이 배에 타고 있어. 이런 사람을 좋아하지 않을 수 없어. 문제는 내가 배에 타려고 하면 나를 꼬집기 시작했어. 그래서 그를 보호해야 해서 작은 쉼터를 만들어줬어. 이 사람을 지켜야 해. 그리고 그걸 하면서 깨달았어. 작은 조약돌집을 지으면서 다른 사람과 아주 비슷하다는 걸. 내가 비극적으로 잃어버린 또 다른 남자를 알고 있어. 아주 비슷한 방식으로 잃어버린 남자. 그래서 그를 기리기 위해 이 남자를 꽤 투투라고 이름 지었어. 다음날 드디어 내 쉼터를 짓기 시작했어. 내 계획은 산 옆에 큰 연결 플랫폼을 만드는 거였어. 그리고 멀리 있는 섬과 바다를 내려다보는 커다란 창문을 만드는 거였어. 진짜 멋있게 보일 거였어. 나는 호화롭게 사는 남자가 될 거였어. 그게 내 계획이었어. 그래서 난 자갈돌 테두리로 시작했어. 모양을 잡고 나서 바닥을 나무 판자로 채웠어. 나무 판자. 다음날 다시 일하러 갔어. 알다시피 이 플랫폼이 산 옆에 떠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고 싶지 않았어. 산 옆에 떠있는 것처럼 보이면 정말 멍청해 보일 거라고 생각했어. 그래서 다시 나무를 많이 모아서 거대한 나무 기둥을 만들었어. 비용이 많이 들었어. 정말 비쌌지만 알다시피 보이는 게 괜찮아 보여서 문제없었어. 쉼터에서 오르내리는 건 괜찮았는데 좀 짜증났어. 게임을 잘 못해서 계속 떨어지고 다리 부러졌어. 빨리 오르내리려고 하다가 계단 만드는 건 별로 신경 안 썼는데 근데 알아 신경 썼어야 했어. 90일쯤 돼서야 계단을 만들었는데 진짜 짜증났어. 나 올라가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썼어. 계단을 만들었어야 했어. 여기에 계단을 만들었어야 했어. 대피소를 짓는 걸 멈추고 계단을 만들었어야 했어. 솔직히 좀 짜증나. 다음날 농장에 가서 설탕수수를 좀 가져왔어. 필터를 만들려고. 물을 걸러서 소금물을 마시는 걸 멈추려고. 그래도 아마 여전히 소금물이겠지. 맞아, 절대.
필터를 통해도 여전히 소금물일 거야. 아니면 아닐 수도 있지 몰라. 게임에서는 됐으니까 그게 중요한 거야. 파리가 또 탈출 시도했어.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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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아, 이 사람 정말 동굴에서 나가고 싶어 했어. 집이 점점 완성되어 가고 있었어. 형태를 갖추기 시작했고 좋아 보였어. 하지만 있잖아, 뭔가 했어. 나가서 호랑이 2마리 죽였어. 그래, 내가 동물을 죽이지 않으려고 했다고 말했었지. 근데 호랑이 털을 봐야 해. 호랑이 털을 충분히 모으면 아름다운 갑옷을 만들 수 있어. 철보다 방어력이 더 좋은. 그래서 호랑이를 죽이는, 이번 경우엔 호랑이 2마리를 죽이는 별로 큰 문제가 아니야. 걱정하지 마. 바네가 아름다운 호랑이 털 헬멧을 만들었어. 사람들이 이 섬에 오면 이제 호랑이를 입고 나오는 남자를 보겠지. 헬멧 사람들이 와우 할 거야. 이 사람이 사람 진짜 이 섬에서 살았네. 응, 나 살았어. 열심히 일했지만 있잖아. 그 짐승들을 죽이는데 대가가 있었어. 왜냐하면 다음날 아침에 또 다른 빌어먹을 폭풍이 일어났거든. 나뭇잎들이랑 뭐 이런 것들이 주변에 있어. 마이 갓날 밀어내고 있어. 이쪽으로 불고 있어. 이건 날 빨아들이고 있어. 아니, 들어오려고 해.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나한테 너무 많은 물건이 있어. 오, 안 돼. 이제 날 잡고 있어. 그리를 쫓아가지 말았어야 했어. 오, 맙소사. 오, 맙소사. 지금 너무 안 좋은 상황에 있어. 그래. 그때 폭풍이 끝나고 보니 호랑이를 빨아들였어. 그리고 남자를 바다로 날려버렸어. 그리고 생각했어. 호랑이가 아마도 물에 빠져 죽고 있을 거야. 이걸 땅으로 다시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차라리 죽이고 호랑이 가죽을 좀 더 얻는 게 낫겠어. 가죽 알겠지? 호랑이 가죽 갑옷을 입은 내 모습이 머릿속에 떠오르고 있었어. 어쨌든 가죽을 얻었고, 와, 멋진 일몰을 볼 수 있었어. 이제 평화로워. 평화로운 일몰, 아름다워. 다음날 아침, 내가 짓고 있던 집으로 돌아왔을 때 화가 났어. 젠장할 토네이도가 절반을 빨아들였어. 토네이도가 바로 여기로 지나갔어. 그게 이 블록의 잔디를 다 뜯어냈어. 내 집 절반을 찢어 놓았어. 그리고 그게 최악도 아니야. 여기 있는 토네이도는 내 상자를 빨아들일 수 있어. 그리고 그냥 발사해버려서 다시는 못 찾을 거야. 내 상자는 나무로 가득 차 있었어. 그리고 자갈과 내가 필요한 모든 것, 그냥 사라졌어. 내 모든 것을 빨아들였어. 내 가슴도 빨아들였어. 오 마이 갓. 그래서 그게 무슨 뜻인지 알지? 정글로 돌아가서 나무를 더 많이 가져오는 것. 이 비디오 제목을 100일 동안 나무를 얻었다고 해야 했어. 그게 느껴졌어. 정말 지겨웠어. 걱정되기 시작했어. 대피소를 계속 짓고 토네이도 항상 와서 그들을 데려가려고 해. 나에게서 멀리 떨어져. 그래서 나는 어려운 상황에서 내가 가장 잘하는 일을 했어. 나는 완벽한 계획을 세웠어. 토네이도를 봐. 돌을 빨아들일 수 없어. 너무 무거워. 절대 못해. 끌어올릴 수 없어. 나무는 빨아들일 수 있지만 돌은 우아하니 아니. 그건 못해. 그리고 돌 하나보다 더 좋은 건 돌 2개. 그래서 내 생각은 돌지붕을 만드는 것이었어. 너무 무거운 돌 2겹으로. 그래서 토네이도. 나는 돌 아래에 무엇이든지 지을 수 있었어. 지붕 토네이도가 접근할 수 없었어. 나는 안전할 거야. 내 동물들도 안전할 거야. 문제가 없을 거야. 유일한 문제는 더 많은 돌이 필요했어. 그래서 그건 광산으로 다시 내려가는 것을 의미했어. 오 마이 갓. 정말 아슬아슬했어. 너무 무서웠어. 불을 켜. 그런 거 봐. 오 마이 갓네. 머리 좀 봐. 오 마이 갓. 2일 전에 내가 만든 물통 기억나. 그래, 그걸 잃어버렸어.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
내 인벤토리에서 그냥 버린 것 같아 없어졌어. 그래서 새로 만들어야 했어. 또 하나 만들어야 해서 채굴 때문에. 그래 채굴하면서 정말 목이 마르거든. 광산에서 돌을 캐내려고 하니까. 그래서 그걸 해야 했고 그건 더 많은 사냥을 의미했어. 내가 숲에서 사냥하는데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 같았어. 하지만 괜찮았어. 산으로 갔어. 세상에. 토네이도 대박. 동물을 찾는데 오래 걸리지 않았고 가죽을 얻었어. 집에 돌아왔을 때 큰 발견을 했어. 토네이도 사이렌을 만들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어. 와, 이거 좋다 그래서 이걸 내려놓고 비상 상황이 생기면 예를 들어 폭풍이 오거나 뭐 그런 상황에서 이게 토네이도가 온다고 경고를 줄 거야. 와, 저게 진짜 현대 기술이네. 근데 만들 수 없었어. 레드스톤이 필요했거든. 그래서 다시 채굴하러 가야 해. 내려가기 전에 며칠 전에 만든 빗물 수집기 들렀어. 며칠 동안 비가 많이 와서 기대하고 있었어. 아마 정제된 물을 좀 가져갈 수 있을지도. 내려가기 전에 아니야, 이거 작동 안 해. 전혀 작동 안 해. 비가 엄청 내렸는데 이게 완전히 말라 있었어. 어쨌든 광산에 갔고 7개, 맞아, 다이아몬드 7개를 찾았어. 와, 레드스톤이랑 철도 많이 찾았어. 그래서 괜찮았어. 다음날 그 철이랑 레드스톤으로 폭풍을 만들었어. 사이렌 맞아. 아주. 이걸 얻어서 정말 기뻤어. 내가 짓고 있던 곳으로 가져가서 작은 산 꼭대기에 올려놨어. 그래서 토네이도가 올 때 알 수 있게 이게 도움이 되길 정말 바랐어. 31제 톱을 만들었어. 나무 판자를 손으로 자르는 게 너무 힘들었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거든. 그리고 내 친구 크라바 이 일을 확인하러 갔어. 거기서 모든 게 괜찮은지 확인하려고. 좋았어. 작은 녀석이 배에 앉아 있었어. 내 철로 만든 할버드 좋아했어. 아니면 뭐라고 부르든 부서지고 있어서 이번엔 철로 만든 배트렉스를 만들었어. 커다란 멋진 무기 바로 여기 있어. 부메랑도 만들었어. 부메랑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 나 솔직히 부메랑 별로야. 멍청한 무기 같아. 멍청해. 실생활에서도 멍청한데 게임에서도 멍청할까 싶었어. 그래서 다음날 아침에 테스트해봤어. 아, 맞아, 이거야. 이걸로 사람 쓰러뜨릴 수 있겠어. 32일째에 메모하는 걸 깜빡했어. 32일째에 뭘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건 기록했어. 세상에 또 하나 봐봐. 이거 봐. 대박이야. 거기 있어. 괜찮아. 33일째에 다시 오래된 쉼터 작업으로 돌아갔는데 와, 또 다른 폭풍이 몰아쳤어. 세상이 계속 가고 있어. 오, 맙소사. 안 돼, 안 돼. 오, 맙소사. 제발 안 돼, 안 돼. 이건 아니야. 내 집이 또 빨려 들어갔어. 이제 정말 지긋지긋해. 뭔가를 지을 때마다 이 초후에 토네이도가 와서 다 가져가 버려. 하지만 알잖아, 내가 생각한 건 다 지으면 괜찮을 거라. 고 걱정할 필요 없다고. 그래서 수리했어.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게 다였어. 다음날 바로 그 지붕 작업에 착수했어. 그 두꺼운 지붕. 왜냐하면 매일 내 집에 토네이도가 올 거면 그걸 필요로 할 테니까. 그걸 올려야 했는데 문제가 생겼어. 목이 말랐어. 지붕에서 일하면서.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 일하면서 정말 목이 말랐어. 거의 매 10초마다 물을 마셔야 했어. 매 10초마다 목이 말랐어. 정말 그것도 점점 지겨워지고 있어. 그 섬에서 정말 힘든 시간을 보냈어. 야, 있잖아, 내 물통 잃어버렸어. 또 잃어버려서 이게 뭐야, 내 4번째 물통인가. 그래서 다음날 내가 뭘 했는지 알아. 다시 정글로 가서 가죽을 찾고 있었어. 새 물통이 필요했으니까. 근데 문제가 있었어. 정글에서 죽일 동물을 찾을 수가 없었어. 찾아봤는데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어. 그냥 사라진 것 같아. 모르겠어의 악어 같은 걸 찾았어. 알겠어. 옆에서 접근해야 할 것 같아. 잡았어. 좋았어. 근데 더 필요했어. 어디서 더 얻을 수 있는지 알았는데야. 진짜 이건 기분이 좋지 않았어. 우리 갇혀있던 동물들 기억해.
그래 그들이 내가 필요한 걸 정확히 줄 수 있었어. 아마도 내가 풀어줬던 곳에서 멀리 가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아. 멀리 가지 않았을 거야. 그래서 밀렵꾼들한테 갔어. 그런데 토네이도가 그곳을 덮쳤는지 엄청난 큰 도랑을 따라 파괴의 길이 있었어. 동물들이 그래 다들 도랑으로 들어갔어. 거기서 떨어졌나 봐. 어쨌든 거기 내려가서 자랑스럽지 않은 일을 했어. 호랑이 몇 마리를 죽였어. 그들이 자고 있을 때 그래 거기서 별로 좋지 않았지만 괜찮아. 왜냐하면 내가 호랑이 털을 더 얻었고 그걸로 아름다운 호랑이 털 갑옷을 만들었어 봐. 이거 좋은 보호력을 가지고 있어. 멋있어. 좋아. 마음에 들어. 집에 돌아왔어. 가죽도 찾았어. 아마도 너무 신경 쓰지 마. 왜냐하면 내가 물통에 대한 생각을 바꿨으니까. 무한물 공급원을 만들었어. 집에 더러운 물이 있었어. 괜찮았어. 왜냐면 정수된 물만큼 좋진 않았지만 괜찮았거든. 36일째 되는 날 광산으로 다시 내려갔어. 돌이 더 필요했어. 많이 필요했어 말했는지 모르겠지만 조약돌을 돌벽돌로 바꿨어. 왜냐면 조약돌은 그냥 보기 안 좋았거든. 다음 날까지 지붕을 마칠 만큼 충분했어. 그게 좋았어. 이중 지붕은 완성됐어. 정글나무 껍질벽을 만들어서 창문 테두리에 사용했어. 창문의 깊이를 조금 더 주려고 괜찮아 보인다고 생각했어. 근데 석탄을 엄청 쓰고 있었어. 돌 벽돌을 만들면서 석탄을 많이 태웠어. 그래서 석탄이 필요해서 밤에 채굴했어. 석탄이랑 돌 같은 걸 캐면서 좀 지루했어. 다음날 지붕 위로 올라갔어. 계단을 내려놓아서 더 보기 좋게 만들려고 했어. 거기 위에 있으면서 엄청 긴장했어. 떨어지지 않고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 힘들었어. 이 몇 블럭을 만드는데 하루가 걸렸어. 다음날 아침까지 하루 엄청 배고팠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어. 생선 생각만 했어. 그래서 내가 뭘 했는지 알아. 물가로 걸어갔어. 낚싯대를 꺼내서 줄을 던지기 시작했어. 거기 앉아있는 게 좋았어. 아름다운 경치를 감상하고 그냥 물고기를 잡으려고 했어. 이 물고기 바위 녀석 밟을 생각은 절대 없어. 절대 그런 짓은 못해. 어쨌든 나무 개구리를 발견했어. 세상에 이거 봐. 이 녀석 좀 봐. 나무 개구리. 이 녀석을 어떻게 다시 돌려보내지. 녀석이 필요했어. 집에 데려가야 했는데 밤이었고 무기도 없었어. 그래서 집에 가서 필요한 물건들을 가져왔어. 다행히 그 남자를 집으로 데려다 줄 수 있었어. 다음날 집에 개구리가 있다는 걸 깨닫고 창문을 꼭 닫아야겠다고 생각했어. 그 남자가 뛰어내리지 않게 하고 싶었거든. 그래서 그렇게 했어. 모든 창문을 닫고 집 전체를 밀폐시킨 다음 그 남자를 풀어줬어. 집 안에서 마음껏 뛰어다닐 수 있게. 이제 됐어. 집이 완전히 밀폐됐다는 뜻이야. 내 나무 개구리 남자는 이제 됐어. 마음껏 뛰어다녀도 돼.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기분 좋아. 작은 개구리 친구랑 인생을 즐기고 있어. 좋았는데 오래 가지 못했어. 거의 바로 다음 폭풍이 몰려왔어. 들려. 저기 회오리 있어. 집 쪽으로 오고 있어. 세상의 좀비를 데려갔어. 여기 계곡을 지나가고 있어. 알겠어. 안대 창문을 가져가고 있어. 창문을 가져가고 있어. 거미를 바우리를 그냥 데려갔어. 거미를 휘감았어. 지붕은 괜찮아. 내 친구가 많이 있어야 해. 알겠어. 창문을 수리하려고 해. 괜찮았어. 나랑 내 친구 개구리는 괜찮았어. 폭풍을 견뎌냈어. 집에 최소한의 피해만 입었어. 대박. 41일째 정말 좋은 날이었어. 아침에 생각했어. 그거 알지? 집 앞에 있는 작은 꼴짜기 같은 거. 내 개구리 친구들 볼거리를 주고 싶었어. 그래서 내가 뭘 했냐면 강을 만들기로 했어. 양동이를 몇 개 가져왔어. 바다로 가서 그냥 시작했어. 양동이를 손으로 채우기. 꽉 채워서 들고 와서 부었어. 계속 하루 종일 그거 했는데
끝날 때 멋진 거 만들었어. 집 앞에 있는 강이 이제 도랑이나 뭐라고 부르든 간에 좋아 보였어. 좋아 42일째 되는 날 다시 일하러 갔어. 작전 우드가이 실행할 시간이었어. 나갔고 나무를 잔뜩 가져오기 전까지 집에 안 돌아왔어. 나무를 잔뜩 가져오기 전까지 집에 안 돌아왔어. 몇 번이나 죽을 뻔한 것 빼고는 이거에서 떨어지면 죽을 거야. 어쨌든 작전은 성공적이었고 나무를 잔뜩 가져왔어.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발코니로 나가서 생각했어. 알겠어. 때가 됐고 내 친구가 뛰어내렸어. 발코니에서 물로 뛰어내렸고 나는 매우 행복했어. 죽지 않았으니까. 솔직히 말하면 살아남을지 확신이 없었지만 살아남았고 이제 바다로 빨리 내려가는 방법을 알게 됐어. 그래서 좋았어. 어느 순간 타조알을 찾았어. 노트에 적지 않아서 언제 찾았는지 말할 수 없지만 타조알을 가졌어. 와, 타조알을 찾으면 부화시키지 마. 마가. 샐러드. 그건 아니야. 그건 내가 말한 거랑 완전 다른데 그게 이름이래. 저기 있네. 어떻게 지내? 침대에서 자고 있는 내 남자 좀 봐. 내가 동물을 너무 많이 키우는 것 같아. 내가 동물 4마리를 키우는 것 같아. 지금은 5마리야. 그거 포함하면 물속에 있는 게 이건 좀 과한 것 같아. 내 집에 타조가 있어. 솔직히 말할게. 타조가 얼마나 큰지 몰랐어. 새가 그렇게 클 거라고는 생각 못했는데 진짜 크더라. 그리고 있잖아. 소리도 엄청 크더라. 진짜 시끄러웠어. 시끄러운 녀석이었어. 그래서 좋았어. 그 녀석이 있어서 좋았어. 어쨌든 내가 횃불을 혹은 램프 같은 걸 설치해서 집을 좀 더 멋지게 하고 밝게 해서 좋았어. 다음날 물건을 찾으러 나갔는데 솔직히 말할게. 내가 뭘 찾고 있었는지 잊어버렸는데야 아니야. 밀렵군 캠프로 다시 갔어. 그리고 오마이 가다니아 이제 기억났어. 미안하지만 절박한 때에는 절박한 조치가 필요해. 오 예수가 있었어. 금붕어 알도 찾았고 부화시켰어. 근데 그 금붕어는 걱정하지 마. 금붕어가 부화하고 그냥 사라졌어. 알겠지? 다음 날이었어. 내가 발코니에 나갈 때마다 건너편을 바라봤어. 저쪽 산인지 절벽인지 뭐라고 부르든 간에 내 기지랑 저기 사이에 다리가 있으면 멋지겠다고 생각했어. 내 기지랑 저기 사이에 또 다른 건물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결심했어. 다리를 놓기로 했어. 근데 그냥 네모난 다리는 싫고 밧줄 다리가 멋질 것 같아. 그렇지. 그래서 밧줄 다리 조각 만드는 방법을 알아냈어. 재료를 구하러 나갔고 생각보다 훨씬 어렵더라고. 모든 걸 준비하고 블록을 놓는 방법을 알아내는데 시간이 좀 걸렸어. 정말 스트레스 받았고 집안의 타조 소리 때문에 더 힘들었어. 아까 말했듯이 그 녀석은 계속 자라고 있었어. 점점 더 커지고 있었어. 그가 점점 더 크게 소리치기 시작했어. 타조가 소리치는 걸 듣고 싶지 않아. 밧줄 다리를 만들려고 할 때 다음 날 아침에 밖에 내보내야 했어.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 그래서 발코니에 내보냈어. 그렇게 큰 새를 집안에서 돌아다니게 할 수 없어. 너무 커. 다리 작업을 잠시 멈췄어. 집 안쪽에 집중하기로 하고 개발을 시작했어. 내부를 조금 더 멋진 작은 도구 구역을 만들었어. 봐봐, 멋지지. 그리고 48일째가 되었어. 오, 안 돼. 좋아. 비가 오기 시작해. 그리고 바람이 브로아이 나무가 망가지지 않았으면 좋겠어. 정말 멋진 나무야. 아마 우리를 비껴갈지도 몰라. 저 나무가 빨려 들어갔어. 안 돼, 내 벽이 무너져. 오케이, 필요해.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그들이 나를 빨아들이고 있어. 안 돼, 안 돼, 안 돼.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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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안 돼, 안 돼. 나한테 너무 많은 게 있어. 안 돼.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마이 갓. 오 마이 갓. 오케이. 제발 나를 집 밖으로 빨아들였어.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내가 내려가고 있어. 여기 새가 있어. 오케이, 오케이. 저게 뭐야? 저게 뭐야? 저게 뭐야? 나한테 좋은 물건이 너무 많아. 내 집에 상어가 나랑 같이 있어. 저기 있는 모든 물건 좀 봐. 이 상어가 공중에 있어. 말도 있어. 물이 날 빨아들일 수 없어. 그냥 물속에서 헤엄칠 거야. 저기 위에 있는 물건들 보여? 저 토네이도가 저쪽으로 가고 있어. 세상에. 봐, 코끼리가 있어. 저게 섬을 그냥 찍고 지나가네. 오마이 갓. 그리고 공짜 고기 토네이도에 휩쓸려 집에서 나간 후 내 집에서 빨려 나간 뒤 기어가며 집으로 돌아왔어. 정말 걱정하면서 돌아왔어. 집에 돌아갔을 때 내 집이 없어졌을지 창문이 깨졌을지네. 애완동물들이 다 사라졌을지 걱정했어. 다행히도 괜찮았어. 집은 멀쩡했고네. 동물들도 모두는 아니지만 타조는 없어졌지만 그건 별로 걱정하지 않았어. 모든 게 괜찮아 보였어. 그래서 다음 날 집 작업을 다시 시작했어야 할 일이 더 있었어. 나도 오래된 플랫폼을 제거하고 싶었어. 전에 만들었던 이걸 없애고 싶었어. 왜냐하면 걸을 때마다 지나갈 때 보기 싫고 화나게 해서 파괴하고 자원을 다 가져갔어. 50일째의 중간 지점이야. 시간이 빨리 가네. 집이 완전히 평평하지 않길 원했어. 그래서 약간 내려가는 계단을 만들었어. 조금 더 깊이를 주려고 했고 알겠지. 꽤 괜찮아 보였어. 좋아. 첫 번째 확장은 괜찮아 보여. 생각해. 진짜 잘 되고 있어. 밤새 일했어. 하지만 그럴 만한 가치가 있었어. 왜냐면 내가 아름다운 일출을 봤거든. 오, 이제 집에서 일출을 볼 수 있어. 아름다워. 아름다워. 정말 멋진 아침이었어. 정말 멋진 아침이었고 더 좋아졌어. 이걸 알게 됐을 때 말이야. 날씨 방어막. 그래, 이게 뭔지 알아. 이건 빌어먹을 날씨 반사기야. 이게 정말 그런 일을 할지 확신은 없었지만 이름이 나에게 충분한 희망을 줬어. 지금 바로 그걸 만들고 있어. 날씨 반사기. 이 작은 녀석이 바로 여기서 폭풍이 너에게 가까이 오지 않게 할 거야. 적어도 그게 내가 바랐던 거라서 이걸 만들었어. 이 녀석을 내 집 위에 올려놓고 이게 말한 대로 작동하길 신께 바랐어. 난 그런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았어. 집에서 또 빨려나갔어. 아무도 자기 집에서 빨려나가고 싶지 않아. 52일째 별로 한 게 없어. 그냥 뒷방 작업만 더 했어. 그리고 다음날 53일째. 똑같은 일 뒷문을 추가했어. 이제 집에 이쪽에서 나갈 수 있게 됐고 꽤 괜찮아 보였어. 다음날 집 작업은 끝났어. 적어도 지금은 딱 맞는 타이밍이었어. 그 다음날 55일째 폭풍이 몰려왔어. 이게 끝이었어. 폭풍 방어기가 제대로 작동하길 바랐어. 일을 했고 그게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알아. 효과가 있었어. 폭풍이 나를 치지 않았어. 모든 게 괜찮았어. 정말 기뻤어. 그래서 그냥 채굴을 시작했어. 밤새 채굴을 했고 56일째 낮까지 계속했어. 그리고 뭔가가 일어났어. 에메랄드를 발견했어. 오, 에메랄드. 근데 이건 완전히 쓸모없어. 섬에 마을 사람들이 없으면 이건 오 마이 갓. 오마이 갓마을 사람들이 아직 구멍 안에 있어. 그들은 아직도 그 구멍 안에 있어. 오 마이 갓. 저 사람들이 거기 앉아있는 지 며칠 됐어. 계속 채굴했어. 적어도 내가 그렇게 생각해. 내 메모가 명확하지 않아. 완전 4살짜리처럼 글을 써서 모르겠어. 57일째에 더 채굴했어. 아마도 예수님. 지하에서 보내기엔 너무 긴 시간이야. 58일째가 되어서야 다시 올라왔어. 인벤토리가 꽉 찼네. 와, 이거 봐. 이제 채굴을 끝냈으니 에메랄드를 다 챙기고 나서 가둬둔 주민들에게 갔어. 해방을 약속했는지 안 했는지는 잘 기억 안 나지만 신경 안 써. 그들과 거래를 했고 그러다 깨달았어. 이 사람들을 가둬두는 게 나한테 꽤 유용하다는 걸. 그냥 그들을 계속 가둬놨어. 그들을 우리에 가둬놓고 알았어. 너희들은 거기 있어도 괜찮아.
61째 바라 타조를 찾았어 와. 그 친구를 찾아서 정말 기뻐. 집에서 바로 급류 래프팅을 할 수 있다는 걸 알았어. 봐봐 이거 봐. 보트에 타고 여기서 내려가서 카약을 타는 거야. 좋아, 좋아, 오 출발 이거야. 이렇게 하는 거야. 그건 정말 아름다웠어. 저게 뭐야 세상에 저 뱀 좀 봐. 대박. 뱀알 두개비단 뱀. 야전에 봤던 해적선 기억나니 오늘이 드디어 그걸 처리하려고 했던 날이었어. 그래서 작은 배를 타고 나갔어 맞아? 바바 해적들이 여기저기 다 있어. 저것들 좀 바나한테 총 쏘고 있어. 물에 빠졌네. 똑똑한 행동은 아니었지. 그래 뛰어내려 계속 갑판을 걸어. 그거 별로 똑똑한 행동 아니었지. 이제 서로 싸우고 있네. 해적들이 보고 있잖아. 너희 진짜 멍청하다고. 그래 파티에 합류해 뛰어들어. 해적들 끝장났네. 너무 많아. 너무 많아. 해적이 너무 많아. 진짜 해적 너무 많아. 와. 해적 진짜 너무 많았어. 나 같은 남자가 싸우기 위해 정말 죽고 싶지 않았어. 정말 죽고 싶지 않아서 생각했어. 알았어. 지금은 이 사람들을 놔두고 나중에 더 준비된 상태로 돌아올 거야. 이것 때문에 죽을 가치가 없어 하지만 문제가 있었어. 다쳤고 배고프고 밤이었어. 배에 있었고 집에 가까웠지만 너무 위험했어. 위험을 감수할 수 없었어. 어둠 속에서 산을 뛰어 올라가다가 해골에게 맞아 죽을 수도 있었어. 그래서 그냥 배에 앉아 해뜨기를 기다렸어. 밤새도록 뭔가 먹어야겠다고 결심했어. 너무 아파서 물에서 낚시를 좀 해서 물고기를 잡아 생으로 먹었어. 건강을 좀 회복할 만큼 다음날 아침에 상황이 더 나빠졌어. 해파리한테 쏘였거든. 오, 제발 쏘지 마.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 해파리에 쏘인 건가 뭐였지? 여기서 쏘였을 때 정말 죽을 줄 알았어. 하지만 안 죽었어. 살아남아서 집에 돌아왔고 호랑이 털 세트의 마지막 조각인 다리를 만들었어. 멋있었어. 호랑이 털 세트 입고 있었어. 정말 마음에 들었어. 내가 죽인 그 뱀 기억나. 그래 그게 알을 낳았어. 그리고 내가 생각했어. 왜 안 돼 왜 안 돼 왜 안 돼 뱀을 부화시켜보자. 그래서 내가 우리를 만들었어. 뱀알을 거기에 넣고 짠. 우리 뱀. 나는 이 뱀이 우리 밖에서 내 집 주변을 기어다니는 걸 원하지 않았어. 그리고 어느 날 내가 실수로 밟으면 나를 물어 알지. 방울뱀에게 물리면 크게 다쳐. 그래서 나는 그걸 원하지 않았어. 이게 파이썬 같은 건지 뭐였는지 잊어버렸어. 어쨌든 내가 주제를 벗어나고 있어. 그 알들을 우리에 넣었고 봄 2마리 뱀. 그들을 풀어줬어. 2마리 뱀. 너희들을 여기 내버려 둘 수 없어. 뱀 구멍에 있어야 해. 여전히 음식 문제가 좀 있었어. 배고픈 사람이었어. 계속해서 뭔가를 하고 싶었어. 그래서 사냥하러 나갔어. 문제는 내가 뭔가를 느꼈다는 거야.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지만 거의 사냥, 섬의 모든 동물을 멸종 직전까지 몰아넣음. 음식이 절실히 필요했고 거의 다른 섬에 가본 적이 없었음. 그래서 배를 타고 그 섬으로 갔고 일을 좀 했음 죽였음. 그 섬에서 사냥을 많이 했음. 많은 동물을 죽였지만은 뭔가가 일어났음. 맙소사. 오마이갓 나는 세상에서 제일 큰 바보. 나는 정말 바보야. 나는 바보야. 오 마이 갓 멈췄어. 화면에서 눈을 뗐어. 노트 적으려고 3초 정도. 이건 안 쳐? 이건 죽음으로 안 쳐 알겠지. 댓글도 달지 마. 알겠지? F 같은 거 쓰지 마. 그런 거 다 안 돼. 이 부분은 무시해. 내 잘못 아니야.
다음날 돌아와서 대부분의 물건을 되찾았어. 화약 빼고. 지난 며칠 동안 크리퍼에게서 화약을 모으고 있었어. 크리퍼 3마리를 죽이고 화약을 금방 다시 얻었어. 집으로 돌아가던 중에 큰 백상어에게 공격당했어. 세상에 상어가 너무 많아. 저게 뭐야? 뭐지? 오. 알겠어. 세상에 상어가 내 배를 공격했어. 상어가 내 배를 공격했어. 아침이 되자 집에 돌아왔어. 와. 내가 말했던 화약 기억나. 해적들 때문에 계획이 있었어. 그들을 지구에서 날려버리려고 했어. 화약을 사용해서 폭발 화살을 만들었어. 배에 타고 그 해적선으로 다시 항해했어. 와. 해적들을 다 죽인 후에 배에 올라타서 약탈을 시작했어. TNT 화살불덩이 그리고 여러 가지 물건을 얻었어. 좋았어 이거. 정말 마음에 들어. 배에서 잠도 잤고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배에서 디스펜서를 꺼내고 위쪽 갑판으로 올라갔어. 그리고 그걸 불태웠어. 하랄 타오르게 했어. 내 배에 뛰어들어 항해했어. 그리고 그냥 그게 타는 걸 지켜봤어. 좋았어. 집에 돌아왔을 때 마침내 멋진 밧줄 다리를 계속 작업했어. 다음 날까지 다 끝내고 집 확장 공사를 시작했어. 바바산에 있는 2번째 플랫폼, 다리도 있어. 2개를 연결하는 거야. 멋질 거야. 근데 바람이 좀 강해지는 것 같아서 긴장됐어. 바람이 강해지고 있어. 세상에 긴장돼. 정말 긴장돼. 꽤 괜찮아 보이기 시작했어. 정말로. 만족스러웠어. 내가 만들고 있던 것이 마음에 들었는데 문제는 나무들이 다 사라졌다는 거야. 토네이도가 올 때마다 나뭇잎을 다 빨아들이고 나무 껍질만 남겼어. 그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았어. 67일째 되는 날 지붕 작업을 시작했어. 다른 집의 지붕을 작업하는데 45번 정도 떨어졌어. 오, 맙소사. 오, 맙소사. 나 죽을 것 같아. 그게 맞는지 아닌지 볼 수 없어. 미쳤어. 이거 만들면서 죽을 것 같아. 양말도 없어. 세상에. 그날 밤 본가로 돌아가려 했는데 이거 봐. 무슨 일이야. 좀비가 문을 열려고 했어. 어떻게 할 거야? 다리를 어떻게 쓰는지 모르겠지. 이걸 어떻게 건너는지 모르겠지. 그렇지? 문을 열려고 했었지. 너 바보야. 알지? 바보처럼 대하고 싶어. 거기 있어. 너도 올 거야. 빨리. 와. 거기 있어져. 헌슬가치가 있었어. 68일은 지루했어. 그냥 일어나서 집에서 일했어. 지루한 일만 했어. 걱정하지 마. 400일 시리즈에서 역사적으로 69일은 항상 힘들었어.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뭔가 항상 일어나야겠지. 매우 신중하게. 우연히도 그때 드디어 그 큰 화산을 확인해보고 싶다고 결심했어. 그래서 다음날 준비하기 시작했어. 화산에 오르기 위해 필요한 것들을 정상까지 가는 여정이 클 거야. 먼저 많은 개들을 잡기 시작했어. 정말 많은 개들을. 개들에게는 좋지 않은 날이었어. 정말로. 71일째 되는 날 마침내 화산을 오르기 시작할 준비가 됐다. 경사가 가파르다. 아주 가파른 오르막길이다. 올라가는 동안 온갖 동물들을 만났다. 그리고 있잖아. 그냥 죽였다. 점점 신경을 덜 쓰게 됐다. 전에 생각했던 작은 것에 대해 이걸 봐라. 메얼록말. 솔직히 다른 것도 죽였을 거다. 기록할 생각도 안 했다. 사냥 기분이었나 봐. 아무튼 화산 꼭대기까지 올라왔어. 이걸 봐. 불이 보여. 저기서 뭔가 타고 있어. 이제 뭘 할까? 상어 이빨을 화산에 던질 거야.
뼈를 던지고 있어. 뭘 더 던질 수 있을까? 이 벌레들, 좋아 벌레들을 던질 거야. 화산이 터졌어. 내가 정상에 있을 때 터졌고 내 사람은 여기는 있을 곳이 아니었어. 그래서 뛰어야 했어. 겁먹은 동물처럼 뛰어서 정상에서 내려왔어. 용암 괴물들이 여기저기 있었어. 알겠어. 알겠어. 세상이 끝날 거야. 알겠어. 알겠어. 나는 알겠어 섬이 불타고 있었어. 더 나빠질 수 없다고 생각했을 때 오마이 시니어 괴물 중 하나가 나를 쫓아 바다로 들어갔어. 그가 나를 쫓아오고 있어. 여기서 어떻게 해야 하지 좋아 잡았어. 세상 좀 밤어든 게 망가졌어. 어떻게든 집으로 돌아왔어. 문을 닫았고 불이 내 집으로 번지지 않기를 바랐어. 다음날 아침 나는 정말 모든 것을 잃을까봐 걱정했어. 섬 반대편에서 맹렬한 불길이 타오르고 있었고 내가 아는 한 그것은 섬 전체를 삼킬 것 같았어. 내 쪽으로 오고 있어서 현관문으로 나갔어. 뒤에 있는 산을 올라가서 화산을 바라봤어. 불이 아직도 몇 군데에서 타고 있었지만 72일 만에 처음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 비가 와서 기뻤어. 좋은 날이었고 사탕수수를 수확하면서 끝냈어. 책을 만들기 위해서 다음날 12개의 책장을 만들었어. 가죽이 더 필요했어. 추가로 3개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데 지금은 그것에 대해 너무 걱정하지 않았어. 더 집중한 것은 다른 집을 짓는 것이었어. 그래서 마법 부여대를 어딘가에 놓을 수 있도록. 그래서 그렇게 했어. 돌과 흙을 많이 치워야 했어. 다음날 치우는 작업이 끝나서 내부를 마무리했어. 바닥재와 내부 지붕을 설치했어. 75일째에 마침내 내부 인테리어를 마쳤다. 마법의 방을 파내는 작업도 포함해서. 하지만 아직 가죽이 많이 필요하다. 76일째에 다시 사냥을 나갔다. 처음 발견한 동물은 이 악어 같은 것이었다. 그것에게서 파충류 가죽을 얻었다. 좋았다. 왜냐면 그것을 일반 가죽으로 변환할 수 있었기 때문에 많은 가죽 한 번에 6개 정도 얻었다. 그리고 코끼리를 죽이려고 했다. 코끼리와 싸워본 적 있나? 이 남자가 나를 거의 짓밟아 죽일 뻔했어. 세상에 이거 완전 미쳐 날뛰고 있어. 세상에 코끼리가. 세상에 코끼리가 미쳐 날뛰었어. 나는 도망쳤어. 집으로 갔어. 코끼리한테 죽을 수는 없었어. 말도 안 돼. 농담이지 말도 안 돼. 그래서 다음날 나는 돌아왔어. 마지막 폭발 화살을 들고 해적들처럼 이 남자를 지구에서 날려버렸어. 초토화 완전히 산산조각 냈어. 그리고 코끼리가 고기를 많이 준다는 걸 알게 됐어. 코끼리에서 엄청난 양의 고기와 가죽을 얻을 수 있어. 내가 정말 필요했던 2가지야. 이 말 좀 봐. 이건 죽은 말이 아직 자기도 모르는? 자, 여기 있어. 바보야. 이제 책이 될 시간이야. 산에서 떨어져. 가죽 내놔. 좋아. 좋은 가죽이네. 코끼리 줘. 코끼리 죽이고 싶어. 저기 또 말이 있네? 그게 뭐야? 내가 뭐라고 말했지? 자, 시작에 이 샷 올라가고 붐, 헤드샷, 붐, 헤드샷. 붐, 헤드샷. 붐 엉덩이에 맞았어. 오, 예. 마치 코끼리 사냥 광란에 빠진 것 같아. 봐봐, 나 그냥 학살하고 있었어. 이게 나한테 돌진하고 있어. 나무 사이에 있을 때는 돌진 못하지. 붐나는 대형 사냥꾼이 되고 있었어, 알지? 남자가 동물을 사냥하고 있어. 그래서 난 그걸 조금 더 발전시켰어. 집에 가서 실제로 소총을 만들었어. 모아둔 가죽으로 만들었어. 책장을 마지막으로 다 만들었어. 그리고 그것들을 마법방에 놓았어. 보기엔 별로였지만 그래도 작동했어. 마법방에 필요한 마지막 것은 마법 테이블이었고 그걸 만들 시간이었어. 용암을 구해야 했어. 다시 화산을 올라야 했어. 이번에는 소총을 가져와서 시작하자.
검은 코뿔소. 한번 해보자. 조화역이 온다. 작업 먹지 마. 오날 날려버렸어. 잘했어. 코끼리가 나를 거의 쓰러뜨릴 뻔했어, 예수님. 세상에 기린을 죽여본 적이 없어. 자간다. 저것 봐. 큰 사냥감 고기. 저게 나쁜 놈이 됐어. 이 시점에서 나는 그냥 트로피 사냥을 했어. 더 이상 고기나 가죽이 필요하지 않았어. 이건 스포츠를 위해서였어. 기린을 죽일 수 없어. 필요해서 그랬다고 말할 수 없어 알겠어. 어쨌든 나는 긴 등반을 했어. 화산의 정상까지 또다시 올라갔어. 그리고 양동이 2개만 가져왔다는 걸 알아차려. 3개 필요해. 마법 부여 테이블을 만들려면 3개가 필요해. 그래서 이건 와우. 집에 도착할 때까지 몰랐어. 다시 해야 한다는 걸. 그래서 다음날 생각했어. 화산에 다시 올라가지 않을 거야. 그래서 광산에 가서 용암을 찾기로 했어. 용암을 찾았을 뿐만 아니라 다이아몬드도 더 찾았어. 대박. 그 후 계속 가기로 했어. 곡괭이가 부러질 때까지 캐다가 에메랄드를 잔뜩 발견했어. 다시 올라왔을 땐 이미 다음 날이었어. 81일째 마침내 마법 부여 테이블을 만들었어. 와 그것뿐만 아니라 다이아몬드 갑옷도 만들었어. 다이아몬드가 더 필요해서 다시 채굴하러 갔어. 운 좋게도 더 찾았어. 좋아. 다음날 다이아몬드 헬멧과 부츠를 만들었어. 이 모든 걸 마법 부여하는 게 너무 기다려졌어. 하지만 레벨이 더 필요했어. 그렇게 하기 전에 갇힌 마을 사람들한테 돌아갔어. 찾은 에메랄드 전부 들고 거래로 쉽게 경험치를 얻으려고 했어. 몇 레벨 얻긴 했지만 내가 원한 만큼은 아니었어. 그리고 이 녀석들이 도망치려고 했어. 안타깝지만 너희는 여기 있어야 해. 우호한 되나가려고 했네. 좋은 시도였어. 여기 아래 있어야 해. 83일째 장비에 마법 부여를 시작했어. 먼저 다이아몬드 흉갑 대박. 그리고 나머지 기분 좋았어. 나머지 시간은 집 작업했어. 조명 설치하고 마무리했어. 산책로 겸 발코니 지붕과 난간도. 집이 좋아 보였어. 그래 꽤 좋아 보였어. 깜빡했어. 84일째 녹화하는 걸 잊었는데 그냥 집 작업 더 했어. 이걸 파냈어. 뒤쪽 복도 같은 거 신경 쓰지 마. 조화역이 85일째야. 이 아름다운 창문 작업을 하고 있었어. 풀을 흙블럭에 퍼지게 하고 싶었어.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 그래서 풀을 위에 연결하면 퍼질 거라고 생각했어. 적어도 그렇게 되길 바랐고 다음 날 풀 퍼지기 시작했어 봐. 풀 퍼지고 있었어. 어쨌든 86일째 메모를 안 적었어. 그래서 뭘 했는지 잘 모르겠어. 하지만 이제 87일째. 와 87일째에 대해 말해줄게. 내가 집에서 해변까지 쉽게 오르내릴 방법이 없다고 불평했던 거 기억나. 그래 그런데 그게 87일째에 바뀌었어. 집에서 해변까지 이어지는 계단을 만들었어. 훨씬 편해졌어. 다시 생각해보니 집을 짓기 전에 했어야 했어. 솔직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어. 이건 87일 전에 끝냈어야 했어. 어쨌든 아직 할 일이 많아서 다음날 드디어 지난 80일 동안 놔뒀던 큰 흙탑을 치웠어. 그걸 치우니 기분이 좋았어. 또 동물 몇 마리를 잡았어. 좀 지루한 날이었어. 89일째. 집 작업으로 돌아왔어. 거의 다 끝났는데 침대를 놓을 뒷방만 마무리하면 됐어. 마지막 10일 동안 어쨌든 그걸 작업했어. 그리고 90일이 끝날 때 거의 다 끝났지만 와. 저것 봐. 저 석양 봐. 저것 봐. 와 91일. 이 빌어먹을 섬에서 며칠만 더 남았어. 내 친구 조금만 더. 나는 더 많은 급류 래프팅을 했어. 내 집에서 강을 따라 내려가면서 그게 아이디어를 줬어. 또 다른 강을 만든다면 어떨까? 이번에는 용암으로 만들어진 강. 지옥. 그래서 양동이를 챙겨서 화산으로 갔어. 또다시 가는 길에 폭풍이 몰아쳤어. 폭풍 탐지기 근처에 있지 않아서 토네이도가 내려왔어. 그리고 바게들이 어떻게 됐는지 봐. 오네 친구게. 내 친구 날아갔어. 괜찮아.
이제 저쪽으로 가는구나. 그 후에 화산을 다시 올라갔어. 그리고 밤새도록 큰 구멍을 파면서 시간을 보냈어. 용암호를 화산 옆에 붙이고 숲이나 다른 곳으로 흘러가게 만들려고 했어. 근데 안 되더라. 그냥 밤새 쓸데없는 터널만 팠어. 그래서 다음날 옛날 방식으로 했어. 양동이를 계속 채우고 화산 옆으로 부었어. 엄청 힘들었어. 정말 힘들었고 거의 효과도 없었어. 하루 종일 이거 하느라 시간을 다 썼어. 결국엔 별로 소용도 없었어. 거의 알아차리지 못했어. 그건 그냥 시간 낭비였어. 결국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갔어. 다음날 집 작업으로 다시 돌아갔어. 그건 시간이 점점 부족해지고 있었고 이 섬을 미완성 집으로 떠나고 싶지 않았어. 그래서 생각했어. 하루만 집중하자. 션 이걸 완성하자. 그렇게 했어. 지붕 내부 모든 걸 작업했어. 그날 집 전체를 완성했어. 안은 완전히 비어 있었어. 안은 별로 좋아 보이지 않았어. 근데 밖에서 보면 꽤 괜찮아 보였어. 사실 이 집이 어떻게 끝났는지 꽤 자랑스러웠어. 이건 내가 마인크래프트에서 만든 것 중 가장 멋져 보이는 것 같아. 안을 어떻게 멋지게 만드는지 전혀 몰라. 그건 아마 나중에 배우게 될 것 같아. 근데 와, 이건 꽤 괜찮았어. 진짜 괜찮았어. 94일째야. 그 디스펜서들 기억나. 사실 걔네들로 아이디어가 떠올랐어. 부시고기를 잔뜩 넣어놨어. 그래서 스테이크 디스펜서를 만들었어. 원할 때마다 고기를 꺼낼 수 있었어. 그냥 지나가면서 딱 클릭하면 바로 신선한 스테이크가 나왔어. 괜찮았어. 디스펜서를 처음 만져본 거였어. 마인크래프트에서 써보니까 마음에 들더라. 나도 아이디어가 떠올랐어. 디스펜서 하나랑 불을 챙겨왔어. 기소와 그래, 내가 뭔가를 했어. 그들과 함께 꽤 나쁜 짓을 했어. 이건 좋지 않아. 그것에 대해 기분이 좋지 않아. 하지만 이건 미리 조리된 거야. 맙소사, 그게 뭐였지? 그건 그 시점에서 너무 불필요했어. 뭐였지? 어쨌든 코알라를 발견했고 그 친구가 마음에 들었어. 그를 집에 데려가고 싶었지만 밤이었고 줄이 없었어. 그래서 집에 가서 잠을 잤다. 다음날 다시 와서 리드를 데리고 집에 왔다. 이 사람 정말 마음에 든다. 멋진 사람이다. 그에 대해 할 말은 그게 다다 더도 덜도 아닌 멋진 사람이다. 그는 나에게 라보를 떠올리게 했다. 나보인가 뭐든 그 사람 이름이 뭐였는지 솔직히 말해서 나에게 나무늘보가 있었다는 걸 완전히 잊었다. 그래, 그 사람을 동굴에 남겨뒀다. 거의 100일 동안 그 사람을 동굴에 남겨뒀다. 그가 내가 동굴을 떠난 이유였다. 그래서 난 그 남자를 옛집에서 새집으로 데려가야 한다는 걸 깨달았어. 하지만 나무늘보를 그렇게 멀리 데려가는 건 그래 쉽지 않을 거야. 길을 닫고 다리를 하나 더 만들어야 했어. 이 남자를 안전하게 데려가려면. 하지만 그건 더 많은 자원이 필요하다는 뜻이었어. 그래서 다음 날 철칼을 만들어 정글로 향했어. 끈을 만들기 위해 식물 섬유를 잔뜩 모았어. 근데 새 같은 거한테 쪼였어. 어떤 새 같은 거한테 쪼였어. 이거 갑자기 나를 공격했어. 잡았어. 식물 섬유를 모아서 집에 와서 밧줄을 만들었어. 그리고 이것도 만들었어. 다이아몬드 가타나. 이거 바이건. 진짜 치명적인 무기야. 다음날 다리를 완성했어. 그리고 나보를 데려왔어. 그리고 이 사람이 남자는 진짜 바보였어. 계속 그러더라. 다리 바로 앞에서 갇혀서 거의 죽을 뻔했지만 내가 그를 집으로 데려왔어. 자문까지 바로 가자. 집에 온 걸 환영해. 라보. 98일째 이 섬에서 이틀만 남았어. 아직 필요한 다이아몬드 장비가 다 없었어. 바지가 필요해서 채굴하러 갔는데 더 찾았어. 근데 채굴이 중단됐어. 지하에서 폭풍 사이렌 소리를 들었을 때. 내 폭풍 사이렌이 왜 울리지? 지금 내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 나는 급히 물 위로 올라갔고 최악의 상황을 예상했어. 모든 것이 괜찮았고 집도 멀쩡했어.
그래서 문제 없었어. 99일째 마지막 날 정말 좋았어. 라보나보가 지붕에 올라갔어. 파리냅이 뭔가를 하고 있었고 내 코알라는 이상했어. 내 친구 나무 개구리는 뛰어다니고 있었고 내 뱀 중 하나가 다른 하나를 먹었어.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모르겠어. 밀렵꾼 캠프로 돌아갔고 마침내 마을 사람들을 풀어줬어. 너희는 모두 자유야. 나와. 한 명 나왔네. 나와. 조금만 밀어줄게. 달려가 자유롭게 나가. 가. 너희는 모두 자유야. 주변의 동물, 우리들을 보면서 사냥하고 싶어졌어. 그래서 다른 섬으로 가서 사냥했어. 내가 했던 가장 큰 동물 학살. 섬 전체를 쓸어버린 것 같아. 너무 많은 동물을 죽였어. 그 섬에서 밤낮으로 그랬어. 그리고 100일째 되는 날 해가 뜨면서 깨달았어. 내가 밀렵꾼이 되었다는 걸. 저기 있다네. 남자의 무인도에서의 100일. 난 버려졌고 갈기갈기 찢겼어. 토네이도에 빨려 들어갔고 총에 맞고 공격당하고 끌려가고 짓밟혔어. 해파리에 쏘이고 뱀에게 물렸어. 해적들이 덤벼들었어. 알겠지. 섬에는 정말 많은 것들이 있어. 정말 많은 것들이 있고 난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어. 죽음 2번을 제외하고는 다 살아남았어. 난 이 모든 걸 다 이겨냈어. 100일 동안 섬에서 버텼어. 나를 던져놔. 정글 속 외딴 섬에 던져놔. 폭풍을 던져도 상관없어. 난 계속 살아남아. 100일 후에 돌아와도 난 거기 있어. 살아있고 준비됐어. 이건 정말 좋은 훈련이었어. 왜냐하면 다음에 오는 게 훨씬 더 힘들 거거든.